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연기된 바가 있는데 내일 청문회가 다시 열립니다. 문제는 정순신 변호사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황장애가 이유고요. 증인으로 채택된 그 부인 아들 역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이 됐는데요.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 문제 포함한 현안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일단은 그 청문회 지난번에도 파행이 됐는데 이번에도 지금 불출석하겠다. 이 세 사람이 불출석하면 뭐 큰 청문회가 크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순신 청문회인데 정순신 없는 청문회는 않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이 네. 없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건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정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검사 아빠가 아빠의 찬스를 써서 아이들의 학폭을 덮으려고 했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가해자는 서울대를 갔는데 피해자 둘은 대학을 가지 못한 네, 이건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청문회에 정순신 변호사가 참석해서 네.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또 사과할 부분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 폭력을 해소하는 하나의 변곡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정순신 변호사는 생각이 전혀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청문회를 지금 두 번씩이나 불출석하는 것은 네.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아, 우습게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제가 이렇게 거예요? 여쭙고 싶습니다. 이 예. 방송을 만약에 정순신 변호사께서 듣고 계시다면 예. 이렇게 내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우습죠. 자,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출두 요구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예컨대 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까? 아마 아들이 아마 군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군 복무 중이라고. 군대인데 또 예. 이번 주 지금 휴가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가족들이 어딘가 지금 잠적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거주 집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구인장을 받을 수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요구서를 받을 수가 출석 없는 요구서죠.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음. 동행 명령을 네. 규정을 보니까 예. 상임위 청문회는 동행 명령 규정이 없어요. 아, 본회의만 가능한 겁니까? 네, 네. 아하. 그러니까 국정감사하고 예. 국정조사 조사. 이거 같은 조사 감사만 가능하다. 경우에는 예. 동행 명령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처럼 어허. 상임위원회 청문회는 예. 그걸 의무가 없어요. 예. 이걸 아마 잘 정순신 알고 있는 것 변호사가 같습니다. 법률가니까 이 부분을 알고 동행 명령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고 지금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법 기술자로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는 듯한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청문회를 안 놓으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단 정인들의 증언을 먼저 쭉 한번 돌려보면은 예. 본인의 이후에 저희들이 고발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후에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명확하게 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패를 보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치게 되면은 네.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예. 정무적인 판단과 아하. 법적인 판단을 근거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불출석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정순신 일가가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 청문회는 어떻게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연기를 하는 겁니까? 정순신 없이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3-4번 연기해봤자 네. 어차피 정순신 변호사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고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아하. 국정감사가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인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때 안 나오게 되면은 법에 따라 가지고 동행 명령서를 동행명령. 발부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순신 청문회 관련해서 특히 지금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안민석 의원 아들 학폭 의원 이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내용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도강산 가 있는 동안에 네. 그 국힘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네.
깜짝 놀라서 바로 확인을 해봤더니 10년 전 고등학교 때 일인데 아하. 학폭이 아니라고 학폭이 아니다. 네. 예. 복수의 증언자들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음흠. 그렇게 제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학폭은 아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이 장해찬 최고위원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뭐 그게 안 한다 그러면 좀 대응도 생각을 네, 하시고 제가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고요. 예. 네, 책임을 져야죠. 아 법적 네, 대응을 그리고 이제 하실 것이다. 예. 뭐 이전에 네. 그 팩트 체크를 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팩트 체크가 돼야 팩트 체크가 되는데 국힘 측에서 안 된 것 안 된 같아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육 관련해서 현안 관련해서 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천안 아침밥 사업 이게 지금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안민석 의원이 어제 그 대표 발의를 했더라고요. 관련 법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의 모처럼 예, 제 아내에게 예. 칭찬 아 받았습니다. 민생 법안 정말 필요한 법안 만들었다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 들으셨군요. 제가 사실 2010년부터 네.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국회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 대학생들 네. 아침밥 전도사 이걸 예. 지금 자처하고 나섰고요. 사실은 지난해 국감 때 제가 줄기차게 교육부에 네. 이거 교육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음흠. 왜냐하면 지금은 농식품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예. 농식품부가 1,000원 내고 학생들이 1,000원 내고 나머지는 대학이 내는 걸로. 근데 대학들이 재정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부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면은 원하는 모든 대학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할 수 네, 있습니까?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전국의 아침밥 대학생들을 먹이는 예산이 100억도 안 들어요. 100억이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돈 아끼려고 아침밥 굶는 이런 일은 우리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여야가 뭐 초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잘 통과 빨리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무상급식 반대했던 오세훈 시장이요. 예. 오세훈 시장도 하겠다고 하고요. 예, 천원밥 하겠다. 또 무상급식 반대하셨던 홍준표 네. 시장님도 당시 무상급식 좌파 정책이라고 그러면서 반대 많이 하셨는데 네. 홍준표 시장님도 이 대구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빨리 좀 지원을 해주기를 제안 드리고요.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12구 참사 네. 합동 분향소 설치했다고 가족들에게 범칙금을 매기고 이거 안 내면은 뭐 재산 합류하겠다고 지금 구령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분이 대학생 아침밥 이 숟가락 얹을 자격이 되는가 묻고 싶고요. 네.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그런 편협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어떤 대권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현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압수수색 지금 어제 있었는데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 뭐 국면 전환용이다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누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예, 민주당에서. 네. 예. 일단 윤관석 의원 본인이 이걸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시점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은 대통령실 도청 의혹으로 네. 그리고 이게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 시인했고 청와대도 처음에 부인하다가 점점점 인정하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청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가장 큰 위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청 위기를 물타기 하기 위한 사정 정국의 전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예. 관련 우리 야당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 뭐 20명 정도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쭉 돌았을 것이거든요. 네. 이미 검찰은 이 폭탄을 쥐고 있었어요. 다 제조해 놓고 언제 이것을 투하할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도청 전국에서 네. 위기에 이제 몰릴 듯 하니까 예. 이걸 꺼내가지고 터뜨렸는데 이게 이걸로 다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 한 20명 정도 리스트가 20여 있다고 명? 지금 예. 이야기 돌고 있는데요. 예.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혹독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세월호 때도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당시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슈로 덮어라 그렇죠. 하면서 사정 정국을 진행해서 비망록이 공개된 바가 있죠. 그게. 그럼요. 예. 저 포함해서 예. 야당 의원들을 탈탈 틀어서 당시 야당 중진 의원들 3명을 구속시켰거든요. 네. 근데는 그때는 그래도 여야 균형을 맞췄어요. 당시에 여당 의원들도 네. 두세 명이 구속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야당을 탈탈 틀어서 네. 민주당을 비리당 프레임으로 씌우는 아하. 그래서 하나의 저는 총선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 전략이 네, 되겠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터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도청 지금 의혹이 지금 크니까 이슈를 이슈를 덮기 위한 덮으려고. 국면 전환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포렌식을 한 거는 뭐 지난 여름 정도, 작년 여름 정도 되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이걸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도 있고요. 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현역 의원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는데 이 민주당의 뭐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 이제 사정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네. 그리고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이것은 검찰이 잘할 수 있는 네. 가장 잘할 수 있는 특히 검찰 정권이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민주당이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체포동의안이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줄줄줄줄이. 지금은 서막에 불과하고요. 네, 이제 서막이다. 앞으로 예.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은 우리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하. 이제 선명 야당, 네. 선명 야당, 똘똘 뭉쳐서 선명 야당 음흠. 내용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네. 선명 야당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네. 여전히 예. 지도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아하. 예. 이제 고양이가 아니라 아하. 아주 매서운 표범으로 변해야 됩니다. 표범. 그럼요. 호랑이. 그래서 상대가 예. 우리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최근에 삭발도 했더라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계속 삭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일부 이제 의원들 삭발도 지금 하셨던데요. 뭐 저는 삭발이나 단식 뭐 이런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요. 제 야당으로서 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이제 다 써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시작이니까. 예. 원내대표 지금 뽑잖아요. 네. 5월 초에.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지킬 수 있는 또 선명하게 네. 이 검찰 탄압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강한 그런 원내대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원내대표에게 저는 한 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뭐 양보하느니 네. 그런 이야기하는 야당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싸워야 될 그런 어떤 결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도청 논란입니다.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는 그 도청 논란에서 악의적인 도청 정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앞으로 정상회담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도청 논란, 도청 정국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까? 일단 대통령실에 네. 정직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해명이 필요하다. 초기에 예.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도청이 있었다고 인정해버렸죠. 하는데 예. 과거 박정희 시절에 1976년에 그 박동성 게이트 있었을 그렇죠. 때 그 예. 시점에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미국한테 제발 도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해 달라고 하면서 애걸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거의 기시감을 느껴요. 한참 지난 시절 모시면이 다 돼가지만 네. 미국은 도청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고, 예. 참으로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제발 성실하게 방지 촉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명하고 네. 미국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다음에 진상조사를 미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자주국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국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상원 의원 좀 전에 인터뷰를 했고요. 김태호 위원장도 외통위원장도 그렇고 전현직 여당의 외통위원장도 같은 의견 같아요.
재발 방지 촉구해라. 진상 규명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게 의원들 사이에는 조금 그래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식 이거는 뭐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네. 국익과 상식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여라도 여당이 이것을 덮으려고 하거나 물타기 하려고 하거나 그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1년 정도가 남았는데 뭐 좀 이르긴 하지만 총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 지형은 야당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울산 선거 결과가 이제 지금 민심의 예. 바로미터라고 보고요. 예. 저도 울산 선거 지원 유세를 했지만은 예상외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민심이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은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외교도 못하죠. 경제도 엉망이죠. 심지어는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한 분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막지 못하고 있고 또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참 네. 답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죠. 네. 야당도 요구하고 있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행여라도 무속인들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이제 많이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이번 울산 선거에서 강력한 경고를 지금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고다 네. 그거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네. 또 대통령이 야당한테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예 지금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예. 지금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 걱정은 더해가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어제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어제 납북자, 억류자 가족 만나서 북한에게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부인이 직접적 외교적 국방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김건희 여사께서는 지난 시절 네. 자신은 나타나지 않겠다. 보이지 않겠다. 보이지 않게 내조만 하겠다. 후보 시절에 그런 그 얘기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